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그 어제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평일을 거쳐서 선고만 남겨둔 상황인데 어제 그 마지막 변론 시청하셨죠? 네,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네. 어젯밤에 이제 윤석열의 육성을 직접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마지막 목소리였다. 마지막 목소리? 아니 네. 앞으로 들을 일이 없습니까? 없죠. 언제 오. 있습니까? 그렇죠. 탄핵 선고할 때는 그냥 앉아 있거나 뭐 그 자리에 안 가겠죠. 아마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뭐 피청구인 뭐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이렇게 끝날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목소리만 듣는 거고. 그렇지. 근데 형사재판에서 목소리 들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예. 형사재판을 생중계하더라도 윤석열의 육성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냥 뭐 화면 정도가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겠죠. 형사재판을 이제 중계하는 경우는 선고. 그렇죠. 선고 빼놓고는 뭐 최후 변론을 뭐 최후 진술을 뭐 듣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소리가 예. 어젯밤에 들은 게 마지막이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되면은 돌아오겠지만 그러면 또 들어야 되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네네, 제로에 없죠. 수렴된다고 네네.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예. 윤석열로서도 예.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탄핵이 네. 인용될 거라는 거 알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국민들에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지막이지만 예. 윤석열에게도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예. 기회를 그냥 터무니없이 발로 뻥 차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반성도 없었고요. 예. 반성을 하는데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 걱정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혼란이 있어서 뭐 죄송하다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반성도 아닌 반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간첩 얘기, 부정선거 얘기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였고 그런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개헌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건 윤석열이 얼마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쫄보요. 겁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 인용되고 중형이 선고될 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판을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대통령 직위에 복귀하면 개헌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책임 총리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판을 흔드는 상황이요. 판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으면 흔들면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판이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깔아놓은 판은 엉망진창의 판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책상 위라고 치면 뭐 볼펜이건 종이건 뭐건 간에 제자리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게 내란이었잖아요. 네. 지금 뭐 직무정지가 된 사람들 뭐 탄핵 소추가 된 사람들 하여튼 아직까지는 윤석열 정부지만 엉망진창인 겁니다. 네. 판이 엉망진창인데 흔들어봤자 네.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는 걸 어제 밤에 또 확인했고 또 하나는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언할 때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의 네. 그 국회 소추인단 측 발언은 아예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얘기도 안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예.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네. 남의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듣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국회 시정연설을 왜 안 했냐. 그럼 야유 보낼 텐데 박수 안 칠 텐데 나보고 뭐라고 그럴 텐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정책 방향을 좀 바꿔라.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귀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절대 어떤 순간에도 남의 말을 안 듣겠다. 네.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일국이 유감스럽게도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이죠. 정말 참 가증스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저런 괴물이 대통령이 됐나 싶을 지경인데 그 만약에 어제 진짜 자기가 마지막 발언 생애 국민에게 그 직접 얼굴과 목소리로서 할 수 있는 인사라면은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그래요. 그 이제 일단 어제 마지막 변론은 생애 마지막 발언이 됐다. 네. 공개적으로 한 발언으로서는요. 편지를 써서 추종자들한테 뭐 환심을 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글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 헌법재판소가 주안점을 둔 것 보니까 국회 침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계속 딴 얘기를 하지만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추려 보면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시 네. 또는 전시에 준한 사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도 없었고 전쟁에 준하는 사태도 없었고 예, 전쟁에 준하는 사태는 아마 이걸 거예요.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국지전이나 예. 또는 뭐 정말 내란 사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네. 뭐 방화를 연쇄적으로 뭐 하고 뭐 예.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면 전시에 준한 상태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건 국민들의 목숨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을 동원하는 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네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동원해야죠. 이게 예. 이제 계엄이 가지고 있는 네. 의미일 텐데 네.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한 사태가 전혀 없었다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데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군병력을 투입시켰다. 네. 그것도 특전사를.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태고 빼고가 없어요. 네. 핵심은 그거거든요. 네. 국회를 봉쇄했냐 안 했냐 했잖아요.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거의 만 단위 가깝고 수천 명을 넘어서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나 뭐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예. 야간 투시경 들고 특전사 요원들이 침투하는 장면들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쟁점은 굉장히 간명한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아주 비밀스러운 친위 구테타 네. 뭐 예를 들어 궁정동 안가 같은 데서 뭐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 네.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실체적 진실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네. 그 방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네. 이게 나중에 보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막 MSG가 잔뜩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건 자체도 이제 한참 지났는데도 재심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따져볼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생중계가 다 됐어요. 다 봤어요. 예.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뭘 잡아가지고 뭐 헌법재판관이 어떻다는 등 뭐 예. 심지어 음란하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해가지고 막 아이고. 별의별 그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건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툴 것에 대해서 다툴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엉뚱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저것 좀 봐보세요. 저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예. 거 사실이 아닌데도 예. 이러면서 음해만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 윤석열 쪽에서도 다투는 건 끝났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부정선거 얘기, 엉뚱한 뭐 중국 간첩 얘기, 엉뚱한 뭐 민주노총 얘기, 엉뚱한 뭐 민주당 얘기만 잔뜩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말로서는 그 설득할 수 없으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협감을 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야 윤석열에 대해서 불리한 글 썼다가 내가 그 뼈도 못 추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정말 이런 야비하죠. 1차원도 아니고요. 한 마이너스 한 5차원 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오면은 이른바 양동 전략이라고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한테는 그렇게 시키고 우리는 또 말리는 척하고 네네. 이런 양동 전략을 써야 되는데 말리지도 않았어요, 인간들이. 딱 윤석열 뜻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재판관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뭐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네. 대한민국의 법원도 뭐 대한민국 검찰은 수준 낮은 건 맞지만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엉망진창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거울로 자기를 보듯이 남을 보는 거죠. 네. 자기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남도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지만 네. 기각된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 생깁니다. 대통령이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요. 예. 구치소 안에서 옥중 뭔가 대통령 역할을 해야 돼요. 옥중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네. 뭐 아마 저 구치소 내에 면회소에서 국무회의 열리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됐는데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구속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일도 그러니까요. 뭐 아마 앞으로도 전례가 없을 겁니다. 전례도 없었지만 앞으로 후리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정말 상상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계엄에 대한 뭐 위험 시그널 같은 건 있었지만 실제로 계엄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친위 구테타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청해서 구치소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야 정말 참 역대 이래 최악의 대통령. 네. 아까 노래도 들으셨습니다만은 이승만 이래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의 최악의 면모를 그냥 한 사람이 다 그냥 말하자면 전수를 받듯이 그래도 다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뭐 누구를 해치려고 했지 해치진 않았어요. 미수인데 그러네.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많이 해쳤죠. 전두환까지. 전두환까지. 예, 그런 그렇죠. 면은 있지만 자질로 보나 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죠. 네. 근데 그렇게 그 국민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직들은 그 재직 중에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의 사태를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특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는 지금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피응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나는 이명박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계엄 비슷한 거 절대로 꿈도 안 꾼다. 야, 난 그 얘기 듣고 이명박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달리 보이냐면 예. 윤석열 옆에 놔야 달리 보여요. 그렇지. 다른 멀쩡한 상식적인 시민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지만 네. 이명박마저도 윤석열 옆에 놔두니까 예. 멀쩡해 보이는 예. 그런 사람인 거죠. 아니 MB가 그 예전에 그 광우병 쇠고기 촛불 당시, 네네. 전 진짜 그게 와 이게 프랑스가 됐구나 우리나라가. 프랑스는 뭐 한번 시위 일어나면은 경찰차 불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네네. 뭐 불타진 않았지만 네. 타이어 펑크나고 뭐 이런 일은 있었단 말이죠. 야, 이 대단하다. 한편으로 걱정됐던 게 너무 이렇게 뜨겁게 시위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이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통령으로 해외에 잘못 비치는 거 아닌가 이 염려가 들 정도였어요. 그때도 MB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엄 선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구실을 들어서 근데 계엄은 생각 안 했다 이러니까 진짜 달리 보이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광우병 때 시민들이 뭐 그렇게 뭐 굉장히 과격한 모습은 거의 없었고요. 또 하나는 경찰 이제 비교적 네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좀 굉장히 강경했었어요. 경찰 버스를 뭐 끌어내거나 이런 일들을 했죠. 끈으로 네. 묶어서. 예. 저는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고 다녔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다치니까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뭐 그거 버스 안 끌려가려고 뭐 의경들을 버스에 태우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 서로가 성숙한 역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늘 성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오면서 예.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장해야만 자기들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네.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는 네. 그래도 좀 제대로 하는 모습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청수 이렇게 가면서 네. 엉뚱하게 가고 제가 당시에 어청수 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하고 통화도 있었습니다. 안진걸 씨를 구속해가지고 정말 이럴 거냐. 사지를 들고 잡아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카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카 얘기를. 네. 대통령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얼결에 말해버렸어요. 네. 이명박 씨는 그 정도 보복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때 MB가 달리 보였다면은 이 얼마나 이 황당한 윤석열인가를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계엄하면 안 되죠. 계엄을 왜 합니까? 아니 참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가 탄핵 심판, 그러니까 선고 직전에 하야를 선언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는데 일단은 하야는 다 드러나다 보니까 바람이 빠져서 네네. 그걸 시도할 가능성은 없는데 내각제 개헌 여러분 또 맞췄습니다. 김영민 TV가 네 내각제 개헌으로 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하야를 한다면 탄핵 소추 전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버스가 이미 지금 떠나서 일단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사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거고요. 예. 근데 윤석열이 뭐 누군가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종자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저 개헌을 통해서 판을 흔들어 보자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 만한 판 자체가 없는. 예.
이미 판이 엉망진창이 돼서 흔들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내각제 개헌 운운했단 말이죠. 성렬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렬아,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뭔 제안을 하면 누가 들어주겠니? 어? 누가 그 귀 기울여주겠어? 이 마당이 됐는데 무슨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물에 젖은 생쥐 마냥 됐는데 누가 뭐 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냐 이거야. 아유 참 한심한 친구입니다. 저 윤석열 이렇게. 근데 사실 좀 윤석열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뭐랄까 그 체포되기 직전만 해도 막 진짜 대단했잖아요. 네네. 잡아가봐 이 새끼들아 뭐 이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진짜 아까 표현대로 그 비 맞은 생쥐 마냥 많이 사람이 그 침울해졌어요. 기세가 꺾였어요. 이게 보니까 알코올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원래는 소주, 맥주, 폭탄을 많이 먹다가 예. 뭐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방으로 갈아타가지고 쭉 수정방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니 수정방 그 세지 않습니까? 세죠. 엄청나게 세다고 들었는데. 56도인가. 그걸 뭐 1000ml짜리를 뭐 각 1병씩 뭐 하여튼. 야, 아니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이게 그 목구멍이 넘어가나요? 쓰러지지 않나요 먹다가? 알코올릭이죠. 중독이. 예. 그래서 좀 낫다는 거죠. 뭐 저 맥주 같은 거보다 당도 뭐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도만은 좀 낫다. 네, 그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두 병씩 거뜬하게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알코올 중독자인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 감옥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술은 안 주니까. 그래서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업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알코올 중독자의 정상 상태는 언제냐면 술 취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때가 정상인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술을 상당 기간 못 먹게 되니까 네. 좀 뭐 기운이 빠졌달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달리 평가할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 상태에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다면은 와, 그 저는 유형의 사람이 나중엔 자포자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윤석열은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먹을 거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어서 재벌 회장들 불러다가 뭐 떡볶이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네. 묻지도 않고 아니 뭐 어떤 음식이든 간에 네. 드실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막 줘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웃긴 게 아니, 이 새끼가 얼마나 폭력적이죠. 싸가지 없냐면은 그 시장 가서 이제 떡볶이 먹잖아요. 네. 지가 이제 뭘 집어서 먹었어요. 튀김이었나 뭐 하여튼 먹고 나서 그 그거로. 앞에 있는 네. 그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그 음식을 해다가 이재용이 주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뭐 정의선이 정의선도 왔었나 그때? 뭐 하여튼 그랬던 것 저기 같아요. 한화 네. 쪽 네. 아들도 왔고 아니 지가 먹던 그 그러니까요. 아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재벌 이건. 자식들도 그럴 때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아 더러. 근데 더럽다고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심지어는 이재용이는 네. 대통령님 잘 먹겠습니다. 이랬어요. 뭐 맛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세 등등하니까. 근데 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재벌에게 뭐 특별한 대접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서 상대가 사람이면 네. 뭐 드실 거냐고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가 먹던 거는 지만 먹어야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런 윤석열.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앞으로 들을 기회는 전부 다 예. 자료 화면밖에 없다. 자료 화면밖에 네. 없다. 예. 오늘 오창익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광훈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버려두고 있는 게 뭐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 얘기로는. 네. 근데 지금 곧 선고가 있을 텐데 선고 후에는 뭐 지난번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은 이 폭동 비슷한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뭐 헌재 앞에서 또 헌재 재판관 집 앞에서 저렇게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추종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서부지원 같은 폭동이 있을 거냐? 네. 그 폭동이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그래요? 대한민국 경찰이요. 네. 그 이런 폭력적 행태를 진압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잘 조직화돼 있고 예. 숫자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늘 훈련돼 있습니다.
근데 구구 세력들이 늘 훈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전에 뭐 80년대 학생운동 같은 경우 보면 네. 경찰이 늘 훈련돼 있으니까 그걸 좀 깨거나 네. 공간을 열려고 학생들도 연습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데모도 연습하고 그랬죠. 돌 던지는 거 연습하고 예. 뭐 화염병 만드는 것도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경찰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예. 구구 세력들이 뭐 훈련이 돼 있냐 그런 거 아니어서 네네. 경비만 확실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예. 지금도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문제는. 네. 두 번째는 서부지원 폭동으로 지금 구속된 게 70명 이상이고 네.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그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네. 윤석열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선임할 돈이라도 줄까요? 네. 택도 없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체포돼서 구속돼서 기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변호사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붙었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돈을 못 줘서 그런가? 어째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경찰이 잘 막을 거다. 두 번째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폭동을 일으켜봐야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 이건 무서운 교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극우 세력들이 왜 준동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리려고 아니면 정말 간첩이 걱정돼서 그럴 리가. 정말 중국 때문에 그럴 리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뭐 딱 결국- 하나잖아요. 돈이잖아요. 예. 근데 돈이 안 돼요. 폭동을 일으키면 네. 하겠어요? 네. 아니, 정광훈이도 자기 특임 전도사 2명이나 구속됐는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고 자기에게 형사처벌이 다가오는 거를 피하는데 골몰하고 있잖아요. 네. 왜 감옥 가면 돈벌이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폭동을 또 일으킨다? 음.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또 게다가 지금의 어떤 뭐 헌재 재판관에 대한 뭐 비난과 뭐 욕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모르겠는데 그냥 흔들자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 결과가 빤하니까 네. 흔들어 보자는 건데 예. 탄핵 심판이 딱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 이틀, 예. 뭐 사흘 정도는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것도 버스 떠나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이틀 가면은 네. 딱 끝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바로 대선이거든요. 네. 김문수 철봉하고 뭐 이런 거 자꾸 보여주고 네. 이런 판이 바로 열려버리잖아요. 네. 뭐 시차도 없어요. 거의 네. 동시에 열리는 건데 그래도 탄핵 심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니까 네. 한 이틀, 사흘 정도 간다 치면 그다음 윤석열은 지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국장님. 네. 그 아까 우리 또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네. 박근혜, 윤석열까지 다 불행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박수 받으면서 퇴임한 사람이 없어요. 아, 전두환 하나 있었나? 그러나 전두환도 이제 돌아와서 곧바로 백담사 갖고 나중에 또 감옥도 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걸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묻지마 국민의힘 투표했던 분들 좀 각성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보수가 만든 대통령은 다 불행한 말로를 겪었고 나라에 어떤 치명타를 안겨준 이런 역사의 그런 아주 루저가 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만들려고 하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심판이나 받아라. 이런 얘기가 설득이 될까요? 보수들한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건 뭡니까? 이재명이란 악마가 존재한다는 허상이잖아요. 참,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도 네. 뭐 한동안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 소식도 안 들리다가 갑자기 뭐 최강권 썼다고 그래서 네. 자기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강권 들고 나왔는데 예. 이재명 계엄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엽기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지가 아니, 저 개헌 반대했다. 이걸로 이제 광을 팔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팔더라도 자기 순서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순서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예. 얘기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했고 그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사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대봐라 뭐니?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나 받아먹었대라는 것에 대한 만 원도 나오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성 없이 아 그러면 내가 네.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었잖아. 거긴 악마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 물론 윤석열이 그렇게 말짱하지 못한 거는 내가 몰랐는데 할 때 또 핑계 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문재인이 검찰총장까지 시켰잖아. 서울법대 나왔잖아. 사법시험 패스했잖아. 그러니까 그 상상하기 어려웠지.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물론 반성이죠. 근데 지금 왜 와서 반성이랄까 또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극단 세력보다는 오히려 중도에 걸쳐 있는 분들 뭐 이렇게도 찍기도 하고 저렇게도 찍기도 하고 하는 분들의 판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그건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은 탄핵 인용돼야 된다 빨리. 그리고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고 민주당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중도층에. 그게 아마 민심의 반영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선 결과는 뭐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심판론이죠. 네. 근데 진짜 8번이나 이런 정말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좀 사람들이 각성할 때가 됐는데 똥을 몇 번 찍어 먹어야 이게 똥인 줄 알까요? 이게 뭐 그냥 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밥 말아 먹어야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그 풍토인데요. 저는 그게 다음 정권 5월달에 출범할 다음 정권부터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왜 많이 해소되냐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좋은 사람 누구냐면 좋은 걸 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민들에게 뭐 경상도라 또 전라도라 다른 차별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좋은 것이 진짜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될 때 체감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고 봐요. 그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판단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힘만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가져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무능한 정치인들 이들도 탓해야 합니다. 이들이 그 뭐 후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집권을 한다든지 이건 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못난 정치인은 좀 내치는 그 민주당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그런 수박이라고 불리는 걸 무척 싫어하던데 아니 뭐 무능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능 정치인들이 판을 치면 결국 국민의힘의 이론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은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참. 여기 모처럼 들어왔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무능하면. 그러니까 계속 뭐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저는 뭐 당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후보 선출 제도의 효능감을 좀 느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고 저쪽이 뭐 3선이건 4선이건 간에 당원들이 바라는 정치를 안 하면 소위 국회에서 효능감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하면 저건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갔잖아요. 그거를 언론에서는 막 흔들기 차원에서 비명 행사라고 했는데 아니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능하냐 유능하냐 효능감을 보이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내란 사태 때도 손에 꼽힌 사람들이 있어요. 저 생긴 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저 사람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접근 방식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한다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효능감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유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의정활동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상한 물타기나 하고 뭐 말을 해도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까 하는 분들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다음 선거 때 오겠죠. KPI 뉴스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인데요. KPI 뉴스가 리서치 뷰와 공동 조사를 했고요. 대선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재명 대 김문수 지난주에는 50.8대 36.6이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52.6대 35.5 이재명은 올랐고
김문수는 내렸습니다. 52.6대 35.5. 50%대 박스권에 갇혔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예. 이재명 씨는 앞으로는요 60%대 박스권에도 갇힐 거고요. 계속 갇힐 겁니다. 예.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밀려요. 지금 그 오세훈하고는 이재명 52.5, 오세훈 29.7, 홍준표는 이재명 51.2, 홍준표는 29.6, 그리고 한동훈은 이재명 51.4 대 한동훈 21.7. 예, 뭐 30%대는 유일하게 김문수인데, 야, 이 김문수조차도 지금 거의 한 15% 포인트 벗어나게 앞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김문수 씨도 지난번 갤럽 조사 금요일치 보면 네. 4%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3이었다 19, 그냥 9로 떨어졌어요. 한 자리 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 수에서 맴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박스권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재명 씨만 박스권에 갇혀 있죠. 30이든 50이든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김문수 씨의 내일은 뭐냐면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보면 법정 주당 노동 시간도 몰라요. 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뭐 옆에 막 물어봐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철봉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때마다 철봉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철봉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김문수 씨가 뭐 이게 외형적인 건강보다는 이게 이쪽 헤드 쪽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초기고 또 약도 드시고 뭐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약도 받아요.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한 영역이니까. 네네네. 아니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뭐 그러기도 해요. 그건 지금 뭐 병은 창피한 게 아니고 패권 주자의 건강은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창피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좋은 처방을 받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씨가 해야 될 건 자기 건강 챙기는 거고 사실 노동부 장관에도 맞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문수가 그나마 9%라도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국회에서 남들 다 일어날 때 혼자서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달라 보인다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뭐 구구적 행태만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법정 주당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거 중학교 1학년이면 아는 상식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부터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이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난번 갤럽 조사가 13에서 9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김문수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 가니까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58명이 왔다, 뭐 김문수가 모았다, 뭐 이런 상황, 기세 등등한 상황인데도 국민적 판단은 어떠냐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를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쟁 체제로 들어간 거죠.